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바다 건너 저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그 배 안에서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은 멀쩡하던 바나나가 우리 집 식탁에 올라오면 닷새 만에 껍질이 거뭇거뭇해지고 날파리가 꼬입니다. 3주를 버틴 바나나가 왜 닷새를 못 버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다 위에서는 살아남고 우리 집 부엌에서는 무너진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나나를 이렇게 빨리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을 하나씩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거물 도매시장에서 25년 넘게 과일을 만져온 정만호입니다. 새벽마다 경매장에서 바나나 상자를 열고 어떤 상자가 오래가고 어떤 상자가 금방 무르는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어떤 건 빨리 썩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20년을 넘게 보다 보니까 빨리 썩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범인들을 하나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인을 알면 잡는 법도 알게 되고 바나나 한 개도 버릴 일이 없어집니다. 제 오랜 단골 중에 안양에서 오시는 한말수님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신데 손주 도시락에 바나나를 꼭 하나씩 넣어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한 송이 사가면 절반은 버린다는 겁니다. 사올 때는 노랗고 예뻤는데 사나흘 지나면 물러서 손주 가방에 못 넣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바나나가 비싼 과일도 아닌데 산돈의 절반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이잖아요. 한말수님 이야기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는지도요? 자, 범인을 잡으려면 먼저 사건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나 배, 감 같은 과일은 나무에서 다 익은 다음에 쩝니다. 딸 때가 곧 다 자란 때예요. 그런데 바나나는 다릅니다. 아직 새파랗게 덜 익었을 때 캅니다. 그래야 그 먼 바닷길을 버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노란 바나나는 사실 나무에서 익은 게 아니라 오는 길에 그리고 창고에서 스스로 익은 겁니다. 이런 과일을 후숙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딴 다음에 뒤늦게 익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나나는 스스로 익기 위해서 몸에서 어떤 기체를 계속 뿜어냅니다. 바로 에틸렌이라는 가스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과일을 익게 만드는 신호 같은 겁니다. 바나나가 자기 몸에 대고 이제 익어라 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가 참 무섭습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올수록 더 빨리 익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두면 바나나는 자기가 자기를 재촉해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오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범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우두머리는 바로 이 에틸렌 가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우두머리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바나나 어느 부분에서 이 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정답은 바나나 위쪽, 여러 개가 붙어있는 그 꼭지 부분입니다. 손잡이처럼 생긴 그 초록색 대 있잖아요. 바로 거기가 가스 공장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면 범인이 어디 숨었는지를 알면 딱 거기만 막으면 되니까요. 이건 뒤에서 잡는 법을 말씀드릴 때 다시 꺼내겠습니다. 지금은 우두머리가 꼭지에 숨어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주범을 알았으니 이제 그 주범을 도와주는 공범들을 찾아봐야겠지요. 첫 번째 공범은요, 아주 뜻밖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나나를 담아온 그 비닐봉지입니다. 아니, 봉지가 무슨 죄냐 하실 텐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바나나를 사면 보통 얇은 비닐봉지에 담아주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에 와서도 그 봉지째 그냥 두십니다. 냉장고 위에, 식탁 구석에, 봉지 그대로요. 그런데 이게 바나나한테는 최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우두머리, 에틸렌 가스 기억하시죠? 이 가스가 봉지 안에 가득 차버립니다. 좁은 봉지 안에 갇히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나온 가스가 봉지 안에서 계속 뱅뱅 돕니다. 바나나가 뿜은 신호가 고스란히 다시 바나나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지가 가스를 가둬서 익는 속도를 몇 배로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봉지 안이 바나나한테는 찜통 같은 방인 셈입니다. 그 안에서 물러 터지는 거죠.
껍질은 까매지고 속은 흐물흐물해집니다. 한말씀님이 사나흘 만에 반을 버리시는 이유, 사실 이 봉지 탓이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봉지에 담아오셨다면 집에 도착하는 그 즉시 봉지에서 꺼내세요. 현관에서 신발 벗기 전에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빨리요. 봉지에 오래 둘수록 손해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벌써 하루 이틀은 더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반대로 아주 꽁꽁 밀봉해서 공기를 다 빼면 안 썩겠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또 함정입니다. 갓 싸온 생생한 바나나를 껍질째 통에 넣고 공기 하나 없이 완전히 밀봉해버리면 오히려 더 빨리 상합니다. 왜냐면 과일도 숨을 쉬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아주 조금씩 숨을 쉽니다. 그런데 공기를 완전히 막으면 숨이 막혀서 오히려 조직이 상하고 썩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식품 연구자들도 싱싱한 과일을 통째로 밀봉하는 건 숨을 막는 일이라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갓 싸온 바나나는 밀봉이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밀봉이 통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그건 뒤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공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공범은 물기, 그러니까 습기입니다. 이게 참 조용한 범인이에요. 눈에 잘 안 띄는데 뒤에서 일을 크게 벌입니다. 습기가 많으면 바나나 껍질이 훨씬 빨리 검어지고 날파리도 습기를 좋아해서 더 많이 꼬입니다. 그런데 바나나 껍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바나나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에서 배 타고 트럭 타고 창고를 거쳐서 왔습니다. 오는 길에 껍질에 끈적한 진액도 묻고 손도 여러 번 탑니다. 이런 것들이 껍질에 남아있으면 공기와 만나서 산화됩니다. 산화라는 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녹쓰는 거예요. 쇠가 녹슬듯 껍질이 거뭇하게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 날파리까지 꼬이니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잡는 법은 보관 전에 한번 씻는 겁니다. 아니, 바나나를 씻으라고요. 껍질 벗겨 먹는 걸 왜 씻나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의아했는데 이유를 알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식초를 두어 방울 떨어뜨립니다. 딱 두어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 물에 바나나 송이를 잠깐 담가두세요. 그러면 껍질에 붙어있던 끈적한 이물질과 잔여물이 스르르 떨어져 나옵니다. 식초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담갔으면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구시고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마른 행주나 키친타올로 한 알 한 알 꼼꼼하게 닦으세요. 이걸 대충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습기 범인을 우리가 직접 불러들이는 꼴이 됩니다. 씻는 것보다 말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씻으나 마나예요. 오히려 더 빨리 무릅니다. 그러니 이 닦는 과정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날파리 꼬이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씻으면서 송이 안을 잘 보세요. 초록빛 덜 익은 바나나와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섞인 송이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땐 칼로 하나씩 떼어서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또 우두머리가 등장합니다. 이미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에틸렌가스를 펑펑 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덜 익은 초록 바나나가 딱 붙어 있으면 익은 놈이 뿜는 가스에 초록놈까지 강제로 빨리 익어버립니다. 멀쩡한 애를 옆에서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 색이 다르면 갈라놓는 게 상책입니다. 익은 건 먼저 드시고 덜 익은 건 천천히 두고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공범입니다. 이 녀석은 눌림, 그러니까 멍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사오면 그냥 접시에 눕혀두시죠. 식탁 위에, 냉장고 위에, 옆으로 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근히 큰 잘못입니다. 바나나가 어딘가에 닿아 있으면 그 다음 부분부터 눌립니다. 무게에 눌려서 멍이 들어요. 사람 살도 오래 눌리면 멍들잖아요. 바나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멍든 부분이 제일 먼저 까매집니다. 접시에 닿아 있던 아랫면부터 거뭇해지는 걸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멍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잡는 법은 눕히지 말고 걸어두는 겁니다. 어디에도 닿지 않게 매달면 갈변이 사나흘은 더 늦춰집니다. 거리를 따로 살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철사 옷걸이 양쪽을 아래로 쭉 구부려 갈고리 모양을 만들고
끝을 살짝 위로 꺾으면 꼭지걸 고리가 생깁니다. 거기에 송이째 걸면 훌륭한 바나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걸어둘 자리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두세요. 햇빛이 쨍하게 드는 창가나 가스레인지처럼 열기가 있는 곳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열은 익는 걸 부추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진 공범들입니다. 봉지, 습기, 멍.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뜻밖의 범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오히려 착한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녀석입니다. 이 범인을 아셔야 왜 냉장고에 넣었는데도 바나나가 새까맣게 변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었더니 하루 만에 껍질이 시커멓게 된 경험이요. 그러고는 아이고, 냉장고도 소용없네 하고 그냥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냉장고를 잘못 쓰신 거지 바나나가 상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뜻밖의 범인은 바로 온도, 정확히는 온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든 차가운 데 넣으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나나엔 이게 안 통합니다. 바나나는 저 더운 나라에서 온 과일이라 너무 추우면 오히려 병이 납니다. 이걸 냉해라고 해요. 감기 들듯 냉기에 상하는 겁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지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농산물 저장 연구 자료를 보면 바나나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섭씨 13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딱 그 정도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 냉장고입니다. 일반 가정용 냉장고 안은 보통 4도에서 7도쯤 됩니다. 바나나가 견디는 한계선이 대략 12도인데 냉장고는 그보다 한참 아래인 거죠. 그러니 껍질째 통으로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바나나 입장에서는 너무 추운 방에 갇힌 겁니다. 그 추위에 껍질 세포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껍질 세포막이 터지면 그 안에 있던 어떤 성분이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공기와 만나면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사과를 깎아서 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과 자른 단면이 갈색되는 거랑 냉장고 속 바나나 껍질이 까매지는 거랑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나나가 썩은 게 아니라 껍질만 냉기에 데인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껍질은 시커매도 까보면 속은 멀쩡하고 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쓰입니다. 껍질색만 보고 버리면 큰 손해라는 거 지금 꼭 새겨두세요. 여러분, 이제 범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우두머리 에틸렌가스, 그리고 공범인 봉지, 습기, 멍, 마지막으로 온도에 대한 오해까지요. 그러면 이제 잡는 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4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왜 단계로 나누냐면요, 여러분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며칠 안에 다 드실 분도 있고 넉넉히 사서 한 달을 두고 드실 분도 있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두실 거냐, 거기에 딱 맞춰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사나흘 안에 드실 분입니다. 이때는 상온에 두시되 앞서 말씀드린 걸 지키세요. 봉지에서 꺼내고 씻어서 물기 닦고 걸어서 서늘한 데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껴둔 비장의 무기, 우두머리가 숨은 그 꼭지를요, 쿠킹 포일로 돌돌 감싸주세요. 딱 그 부분만요. 포일이 없으시면 화장지를 물에 적셔서 꼭지 위에 덮어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꼭지를 막으면 가스가 새어나오는 걸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습니다. 범인이 숨은 곳을 딱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바나나를 사과 옆에 두지 마세요. 이건 뒤에 보너스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사과도 에틸렌을 강하게 뿜는 과일이라 둘을 붙여놓으면 서로서로 더 빨리 익어서 같이 무릅니다. 바나나는 혼자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일주일에서 2주 두실 분입니다. 이때부터 냉장고를 씁니다. 아까 냉장고는 위험하다 했죠. 그래서 그냥 넣지 말고 냉기를 막아주는 포장을 해야 합니다. 먼저 바나나를 한 알씩 뜯어 한 알 한 알 키친타월로 감싸세요. 이 키친타월이 가스도 좀 빨아들이고 습기도 잡아줍니다. 그 다음 이걸 지퍼백에 넣으시는데 여기서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리카겔입니다. 과자 봉지나 긴 봉지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방습제요. 먹지 말라고 적힌 그거 말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지퍼백 안에 하나 넣어주세요. 이 실리카겔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연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의 한 농산물 저장 연구가 있습니다. 그냥 둔 바나나는 12일 만에 상했다고 해요.
그런데 습기 잡는 방습제랑 가스 빨아들이는 걸 같이 넣었더니 36일까지 갔습니다. 열이틀이 36일로 늘어난 거예요. 3배입니다. 작은 방습제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 실리카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갓 사온 바나나는 밀봉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다 익은 바나나를 습기 잡아주는 키친타월이랑 방습제랑 같이 넣을 때는 밀봉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맞으니까요. 이렇게 준비한 지퍼백을 냉장고 채소칸에 넣으세요. 채소칸이 냉장고 안에서도 온도랑 습도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이러면 2주 넘게 속이 싱싱합니다. 껍질은 좀 거뭇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냉기에 데인 것뿐이라 속은 멀쩡합니다. 까보시면 달고 단단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3번째 단계. 한 달을 두고 드시고 싶은 분입니다. 이때는 아예 껍질을 벗기세요. 껍질을 까고 알맹이만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껍질이 없으니 껍질 검어질 일도 없고 밀폐용기가 냉기랑 공기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내내 색 변함없이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4번째 단계. 3달 이상 오래 두실 분입니다. 이때는 냉동인데 제대로 하는 분이 의외로 드뭅니다. 껍질째 얼리거나 한꺼번에 봉지에 넣어 얼리면 나중에 고생하세요. 첫째, 반드시 껍질을 먼저 벗기세요. 껍질째 얼리면 그 언껍질 벗기느라 손이 얼얼해집니다. 정말 안 벗겨져요. 얼기 전에 미리 까세요. 둘째, 한 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셋째, 자른 조각을 쟁반에 서로 안 닿게 펼쳐서 1~2시간 먼저 얼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봉지에 몰아넣고 얼리면 한 덩어리로 딱 붙어서 나중에 칼로 쪼개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따로따로 얼린 다음 봉지에 담으면 알알이 떨어져서 필요한 만큼만 쏙쏙 꺼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얼리면 서너 달, 길게는 6달까지 맛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냉동 바나나는 활용법이 아주 좋습니다. 얼린 채로 우유랑 함께 갈면 그대로 바나나 스무디가 됩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아침 대용으로 그만이에요. 더운 여름날엔 그냥 꺼내서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도 시원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보너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나를 오래 두는 법이었죠.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당장 먹고 싶은데 사온 바나나가 아직 새파랗고 딱딱할 때요. 이럴 때 우두머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됩니다. 종이봉투에 그 바나나를 넣고 이미 잘 익은 과일 하나를 같이 넣어두세요. 익은 사과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익은 과일이 뿜는 에틸렌가스가 봉투 안에 모여서 딱딱하던 바나나를 하루 이틀 만에 익혀줍니다. 아까는 이 가스가 범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아보카도나 덜 익은 토마토도 똑같이 종이봉투에 바나나랑 같이 넣으면 빨리 익습니다. 반대로 익히기 싫은 과일은 바나나랑 멀리 떨어뜨려 놓으셔야겠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아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점 좀 생기면 상한 줄 알고 버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나나는 익어갈수록 속의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점이 생겼다는 건 지금이 제일 달고 맛있을 때라는 신호예요.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20%가 넘습니다. 반점 핀 바나나가 오히려 스무디에도 빵을 구울 때도 제일 맛있습니다. 겉만 보고 버리지 마시고 정드시기 부담되면 얼려서 나중에 쓰세요. 자, 오늘 수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집 바나나를 빨리 망가뜨린 범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였고 그걸 도운 공범이 봉지, 습기, 멍, 그리고 온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잡는 법은 얼마나 오래 두느냐에 따라 넷으로 나뉘었지요. 사나흘이면 걸어서 상온에, 2주면 실리카겔 넣어 냉장에, 한 달이면 껍질 까서 밀폐용기에, 그 이상이면 조각 내서 냉동.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 딱 2가지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꼭지를 포일로 감싸세요. 범인이 숨은 곳을 막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상온 보관을 며칠은 늘려줍니다. 둘째, 냉장고에 넣은 바나나 껍질이 까매졌다고 버리지 마세요. 그건 냉기에 데인 것뿐이라 사과 자른 단면이 갈색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까보면 속은 달고 멀쩡합니다. 이 2가지만 오늘 가져가셔도 바나나 버리는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안양의 한말수님, 이제 손주 도시락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봉지에서 바로 꺼내고 꼭지 감싸고 서늘한데 걸어만 둬도 반을 버리던 게 거의 안 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해보세요. 오늘은 봉지에서 꺼내는 것부터 내일은 꼭지 감싸는 것까지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주변에 저 한말씀님처럼 바나나를 자꾸 버리시는 분이 계시면 이 이야기를 슬쩍 전해주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셔서 장바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까운 걸 많이 버리십니다. 알고 계신 분이 알려드리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림의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으니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시장에서 오늘도 좋은 과일을 골라내며 여러분 부엌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챙겨오겠습니다. 오늘 사오신 바나나 한 송이, 이제 한 개도 버리지 않고 마지막 한 입까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새벽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